잠재의식의 힘 조셉 머피 10장 부자가 될 권리를 찾는 법. 여러분은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여러분은 풍부한 생활을 누리고 행복해서 눈부시기만 하고 자유롭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실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보내는 데 필요한 돈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확대하고 전개하도록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이 선에 따라서 자기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표현한다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자기를 아름다움과 사치로 감싸야 한다. 여러분은 잠재의식의 불을 즐길 수 있다는데도 어째서 간신히 살아갈 수 있을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이 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돈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언제나 남아돌 만큼 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풍요하게 되고 싶다는 욕구는 보다 풍족하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멋진 생활을 누린다는 소망이다. 그것은 우주적인 조화에 바탕을 둔 요구이다. 그것은 그저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대단히 좋은 것이다. 돈이란 상징이다. 돈은 교환의 상징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일 뿐 아니라 아름다움과 사치와 풍요와 세련이다. 그것은 국가의 건전한 경제적인 상징에 불과하다. 혈액이 여러분의 몸 안을 자유로이 순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건강하다. 돈이 여러분의 생활에 자유로이 순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튼튼하다. 사람들이 돈을 상자에 담아둔 채 쓰지 않고 있으면 그 돈으로 해서 근심이 생기는데 그 근심이 하루하루 늘기 시작했을 때는 이것은 경제적인 병이다. 돈은 여러 세기 동안 교환의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모양을 취해왔다. 예를 들면 소금이나 구슬이나 갖가지 장식물 등이 그것을 위해 사용되었다. 옛날 사람의 부는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의 수로 결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화폐나 그 밖의 유통증권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대금을 지불할 때에 양을 함께 데리고 가기보다는 수표를 쓰는 쪽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부에 이르는 지름길은 무엇인가? 자기의 잠재의식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온갖 종류의 부, 즉 금전적인 부에 이르는 지름길을 향하는 수단이다. 마음의 법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상황, 주식시장의 경기, 불황이나 스트라이크, 전쟁의 상태나 환경과 관계없이 그리고 돈이 취하는 형식과 관계없이 자기는 항상 풍부한 공급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확실하게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의 잠재의식에게 부에 대한 생각을 주입하였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 사람들은 돈이란 언제고 자기 생활에 자유롭게 흐르고 있고 아무 때라도 굉장한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있다. 만일 내일이라도 재정이 파산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마르크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가치하게 되는 상태가 생길 경우라도 그러한 사람은 여전히 새로운 통화가 어떤 모양을 택하든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부를 끌어당겨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왜 돈을 더 벌지 못하는가? 이 장을 읽어감에 따라 여러분은 아마 나는 월급을 현재보다도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도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정도의 돈밖에 받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또는 말로 돈을 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에 대하여 더러운 돈이라고 말하거나 돈에 연연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라고도 말한다. 그들이 부유하게 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난을 미덕이라고 잠재의식으로 은근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잠재의식의 형태는 어린 시절의 훈련이나
미신에 의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성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활은 돈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없지만 언젠가 나는 파산하였습니다. 나는 돈을 증오합니다. 그것은 악의 군원입니다. 라고 나한테 말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은 노이로제적인 정신 착량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돈만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은 배제한다면 사람은 불균형을 이루고 만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권위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세상에는 권력을 바라는 사람도 있으며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여러분이 돈만을 생각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은 돈뿐이다. 돈을 모으는 데에 모든 정력을 기울이자. 다른 일은 모두 아무래도 좋다면서 돈을 벌어 재산을 쌓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여러분은 조화 있는 생활을 보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잊게 된다. 여러분은 동시에 마음의 평화, 조화, 사랑, 기쁨, 완전한 건강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돈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그릇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돈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힘껏 일하다 보면 자기가 원한 것은 돈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여러분은 또 자기의 숨은 재능을 참으로 표현하여 보는 것, 인생에서 참다운 지위에 앉는 것, 아름다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에 공헌하는 기쁨 등도 아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재의식의 법칙을 배우면 $100만이 아니라 몇백만 달러라도 원한다면 손에 넣을 수 있으며 더욱이 마음의 평화, 조화, 완전한 건강, 완전한 표현도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 가난에는 미덕 같은 것이 있을 리 없다. 그것은 마음의 많은 병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병이다. 만일 여러분의 몸이 병에 걸린다면 자기는 어딘가 나쁜 곳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즉시 도움을 청하고 그 상태에 대하여 어떤 손을 쓸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돈이 충분히 순환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딘가 근본적으로 나쁜 곳이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생명 원리의 욕구는 성장과 확장과 보다 풍부한 생활을 지향하고 있다. 여러분은 오두막집에 살면서 누더기를 입고 허기진 배를 안고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부유하고 성공해야 한다. 돈을 험담해서는 결코 안 된다. 돈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나 미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모두 일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나쁜 것이라든지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비난하는 것은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란 돈을 증식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테크닉을 소개하자 다음 말을 하루에 몇 차례 사용하도록 한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을 현명하고 건설적이고 사려 있게 사용한다. 돈은 꾸준히 내 생활을 순환하고 있다. 나는 돈을 기꺼이 내놓고 그것은 멋지게 여러 배로 늘어서 나한테 되돌아온다. 돈은 좋은 것이다. 참으로 좋은 것이다. 돈은 나한테 눈사태와 같이 풍부하게 밀어닥친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만 사용한다. 나는 내 이익과 마음의 부에 감사한다. 과학적인 사상가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을 땅속에서 발견하였다고 하자.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악의 근원은 인간의 이해가 숨어 있는 것, 무지한 것, 생명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것, 잠재의식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다. 우라늄이나 연과 같은 금속도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지폐, 수표, 니켈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오늘날 물리학자나 화학자는 금속 상호 간의 차이가 오직 원자 핵의 주위를 도는 전자의 수와 속도에 차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늘날 과학자는 강력한 사이클로트론 가운데에서 원자에 충격을 주어 어떤 금속을 다른 금속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금은 어떤 상태에서는 수은으로 변할 수 있다. 현대 과학자는 가까운 장래에 금이나 은 등의 금속을 화학실 안에서 합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인 가격이 되겠으나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지성을 갖춘 사람으로 전자, 중성자, 양자, 동위원소 등의 안에 악이 숨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안다. 여러분의 포켓 안에 있는 지폐는 전자나 양자의 갖가지 배열을 가진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수나 속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폐는 포켓 안에 있는 은하와 다른 것이다. 필요한 돈을 끌어당겨라. 몇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내과와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하던 어린 소년을 만났다. 그러나 그 소년은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땅에 뿌린 씨앗은 필요한 것을 모두 자기에게 끌어당겨 성장한다고 설명하고, 너도 식물의 씨앗에서 교훈을 얻어 필요로 하는 생각을 자기의 잠재의식에게 뿌리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이 나이 어린 우수한 소년은 병원의 청소, 창문 닦기, 수선하는 일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밤마다 잠이 들기 전에 의사 면허장이 벽에 붙어 있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굵직하게 쓰여 있는 것을 마음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고 나한테 말하였다. 그는 자기가 일하는 진료소에서 면허장이 들어있는 액자를 씻기도 하고 닦는 일도 했다. 그래서 면허장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겨 넣었는데 그것을 마음속에서 발전시키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약 4개월 동안 밤마다 게을리하지 않고 이 마음의 그림을 계속 그리자니까 분명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그 후에 아주 재미있게 전개되었다. 그곳의 의사 한 사람이 이 소년이 무척 마음에 들어 기구를 소독하는 방법이나 피하 주사 방법, 그 밖에 여러 가지 응급 수단을 가르치고 나서 자기 병원의 전문 조수로 고용하였다. 그 의사는 뒤에 자비로 의학교에 보내주었다. 현재 이 청년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훌륭한 의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잠재의식을 올바로 이용함으로써 세긴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결과를 보아버리면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원하는 것이 된다는 옛 법칙을 활용한 것이다. 이 경우의 결과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이 청년은 의사가 된다는 현실을 상상하고 눈으로 보고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생각과 함께 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르고 그것을 계속 사랑하여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상상력에 의해 잠재의식으로까지 침투하여 하나의 확신이 되었다. 이 사실에 의하여 그의 꿈이 실현에 필요한 것은 전부 그에게 끌어당겨졌던 것이다. 불만은 왜 생기는가? 커다란 조직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충분한 봉급을 받지 못한다든지 자기는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든지 좀 더 급료가 오르고 좀 더 인정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잠재의식으로 조직과의 인연을 단절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 사람은 하나의 법칙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되어 감독이나 지배인은 그 사람에게 자네는 그만두어야겠군 하고 말할 것이다.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해고시킨 셈이다. 해고시킨 지배인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작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며 반작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잠재의식의 반응을 말한다. 무엇이 부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그는 부정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든지 그 친구는 사기꾼이다. 나는 저 친구가 무일푼이었을 때를 알고 있다. 그는 악당이고 도둑이고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틀림없이 여러분도 들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잘 조사하여 보면 그 사람은 가난하고 무언가 금전적인 일로 고생하거나 병에 걸려 있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 사람의 대학 친구들은 성공의 계단을 오르고 자기를 앞질렀다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는 몹시 못마땅한 얼굴로 옛 친구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그것이 그의 낙담의 원인이 된다. 옛 동창들에게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고 그들의 부를 저주하면 그것은 자기가 기구하고 있는 부나 번영이 사라지고 멀어져 가는 원인이 된다. 그 사람은 자기가 기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순된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즉 한편에서는 부는 지금 내 쪽으로 흘러온다고 말하면서 그 침도 마르기 전에 마음속에서 또는 입으로 나는 저 친구의 부를 증오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쁨에 특별한 마음을 쓰도록 해야 한다. 투자를 안전하게 하려면 투자에 대한 지혜를 추구하는 경우나 또는 자기의 주식이나 채권에 대하여 걱정하는 때는 조용히 무한한 지성이 나의 경제적인 모든 거래를 지배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나 잘 된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자주 외고 있으면 여러분의 투자는 현명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더욱이 여러분은 손해를 보기 전에 증권이나 가지고 있는 주를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 손해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큰 가게에는 도둑을 막기 위해 가게 안에 감시원이 고용되고 있다. 물건을 거저 얻으려는 사람이 날마다 수없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붙잡히는 사람은 모두 결핍과 부족이라는 심적인 분위기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평화, 조화, 신념, 정직, 결백, 선의, 신뢰를 훔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 가지 상실, 예를 들면 인격, 품위, 사회적인 지위, 마음의 평화 같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자기에게 끌어당기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공급원에 대한 신뢰가 없고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그들이 만일 마음속에서 잠재의식의 힘에 호소하여 자기는 인도를 받아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하면 일이나 부단한 공급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정직, 결백, 인내에 의하여 자기에게는 물론이고 사회 일반에게도 명예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된다는 마음을 가져라. 잠재의식의 힘과 생각 또는 마음의 그림의 창조적인 힘을 믿는 것이 부와 자유와 부단한 공급에 이르는 길이다. 마음속에서 풍부한 생활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부를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를 표현하는 수학과 역학을 가지고 있다. 부유한 기분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풍부한 생활에 필요한 것은 모두 실현된다. 다음 말을 날마다 긍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해야 한다. 나는 내 잠재의식의 무한한 부와 일체입니다. 풍부하고 행복하고 성공자가 되는 것은 내 권리입니다. 돈은 나에게 풍부하게 끊일 사이 없이 마음대로 흘러옵니다. 나는 영구히 나의 참다운 가치를 의식합니다. 나는 내 재능을 자유로이 발휘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나는 굉장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에 이르는 몇 가지 지름길. 1. 대담하게 부자가 되는 것은 내 권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심층은 그 확신에 보답된다. 2. 간신히 살아갈 정도의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원하는 때 하도록 필요한 모든 돈을 원해야 한다. 자기의 잠재의식의 부를 알도록 해야 한다. 3. 돈이 여러분의 생활에 자유로이 순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건강하다. 돈은 조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충분한 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조수에는 간만이 있다. 썰물이 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4.
잠재의식의 법칙을 확신하면 돈이 어떤 모양을 취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은 항상 공급을 받는다. 5. 많은 사람이 간신히 수지를 맞출 따름이고 결코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돈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저주하는 것은 날개가 돋아 날아가 버린다. 6. 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참다운 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균형이 잡힌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이 사실 가운데에는 필요한 만큼의 돈은 전부 얻게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7. 돈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부와 행복과 참다운 표현과 사랑을 구해야 한다.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랑과 선의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모두 이러한 표현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복리를 지급하여 준다. 8. 가난 속에 미덕이 있을 리는 없다. 그것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므로 여러분은 이 마음의 갈등이나 병을 즉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9. 여러분은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살고 누더기를 입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다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좀 더 풍부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10. 더러운 돈이라든지 돈이 밉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비판하는 물건은 잃게 마련이다. 좋은 것이라든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좋아지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나빠지는 것이다. 11. 다음 말을 자주 되풀이해야 한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뜻있게 사용한다. 나는 돈을 기꺼이 내놓는다. 그러면 1000배가 되어 되돌아온다. 12. 땅속에 있는 동이나 연이나 철이나 주석이 나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돈도 나쁜 것이 아니다. 모든 악은 무지와 마음의 힘을 잘못 사용한 데서 생기는 법이다. 13. 종국적인 결과를 마음에 그리는 것은 잠재의식의 반응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을 실현시키는 것이 된다. 14. 어떤 물건을 거저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저 얻어 걸리는 점심 같은 것은 없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목표, 이상, 사업 등에 정신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층은 여러분을 지지하여 줄 것이다. 부에 이르는 열쇠는 잠재의식의 법칙을 응용하여 거기에 부의 생각을 불어넣는다. 11장 잠재의식은 성공의 파트너다. 성공이란 성공하고 있는 생활을 말한다. 이 세상에서 평화나 기쁨이나 행복을 오랫동안 가지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영원히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평화라든지 조화라든지 완전함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행복 등 인생의 현실적인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자기로부터 나온다. 이와 같은 여러 성질에 관하여 명상하는 것은 그러한 천국의 보물을 잠재의식 가운데에 세우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마태복음 제6장 20절에 있는 좀 먹거나 녹슬거나 해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세 단계. 성공으로 가는 세 단계를 검토하여 보자. 성공으로 가는 첫째 단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하는 것이다. 성공이란 자기 일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를 얻어 그것을 벽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학회에 출석하여 마음과 그 작용의 연구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는 임상 강좌에 나가거나 최신 과학 논문을 읽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고통을 덜기 위한 가장 진보된 방법에 통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와 다른 분야의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어떻게 첫걸음을 내디디면 좋은가?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경우 나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인생에 있어서의 참다운 내 지위를 제시해 준다고 부르짖으며 지도해 줄 것을 기원해야 한다. 이 기도를 조용하고 적극적으로 정성껏 마음의 심층을 향하여 되풀이하도록 한다. 신념과 자신을 가지고 계속하면 그 대답은 느낌으로써 예감하고 또 특정한 경향으로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고 평화롭게 내부에 있는 조용한 의식으로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다. 성공으로 향하는 둘째 단계는 어떤 특정한 사업 분야의 전공을 정하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젊은 청년이 화학을 직업으로서 선택할 경우 그 전문 분야의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전공에 시간과 주의력을 전부 바쳐야 한다. 그는 그 분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알아두자는 집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알아야 한다. 그 젊은 청년은 자기 직업에 흥미를 가지고 세계에 봉사할 것을 진심으로 원하여야 한다.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여러분의 하인으로 삼으라는 말이다. 생계를 꾸린다든지 단순히 잘하는 것만을 바라는 사람의 정신적인 태도에 비하면 지금 말한 바와 같은 정신적인 태도는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잘한다는 것은 참다운 성공은 아니다. 인간의 동기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하고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은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남몰래 덕을 베풀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한다. 셋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더 큰 성공만이 아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욕구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며 인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한 회로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 즉 세상에 봉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로 압축되고 혼합되며 흔히 있는 것이 되어 되돌아온다. 만일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완전한 회로가 형성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손실, 즉 결핍이나 질병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무엇을 참다운 성공이라고 하는가? 그러나 제임스 씨는 합작의 석유주를 팔아서 큰 재산을 모았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협잡으로 번 돈은 대개 날개가 돋친 듯 날아가 버리는 법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는다는 것은 자신에게서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는 결핍과 부족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신체와 가정생활 그리고 사건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하거나 느끼는 대로의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믿는 것을 만들어낸다. 협잡스런 방법으로 큰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밤에도 별로 자지 못하고 병이 나거나 죄의식을 가지면 불을 긁어 모은다고 해도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나에게 자기의 고문담을 얘기해 준 사람이 런던에 있었다. 그는 소매치기로 거액의 돈을 모았다. 그는 프랑스에 여름을 보내기 위한 별장을 가졌고 영국에서는 왕후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런던 경시청에서 체포되지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끊이지 않는 공포와 깊이 뿌리박힌 죄의식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나쁜 짓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깊은 죄의식이 온갖 고민을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그 후 그는 경찰에 자수하여 교도소 생활을 하였다. 교도소를 나오고 나서 심리학적, 정신적인 조언을 받아 선도되었다. 그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되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행복하게 되었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를 충분히 표현한다.
성공은 단순히 부를 쌓아놓는 것보다도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깊은 심리적, 정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 수많은 대실업가는 잠재의식을 올바로 사용한 덕택에 성공하였다. 몇 년 전에 석유왕 프라그라에 관한 책이 출판되었다. 그는 자기가 성공한 비결은 계획이 완성된 장면을 보는 능력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의 경우 그는 눈을 감고 거대한 석유 산업을 상상하고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을 보고 기적이 울리는 것을 듣고 내뿜는 연기를 보았던 것이다. 자기의 기원이 이루어진 장면을 보고 그것을 실감하자 그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현하였다. 목적물을 명확히 상상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잠재의식의 기적을 낳는 힘을 통하여 필요한 것을 지급받는 것이다. 성공의 세 단계를 생각할 때에는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힘이라는 근원적인 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말로 모든 계획과 여러 단계의 배후의 숨은 에너지이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창조력이 있다. 생각이 감정과 융합하면 주관적인 신념 또는 신앙으로 된다. 그리고 믿는 바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9장 29절. 여러분의 소망을 모두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자기 내부에 있음을 알면 여러분은 자신과 평화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사업 분야가 무엇이든 여러분은 잠재의식의 법칙을 배워야 한다. 마음속에 있는 힘의 응용법을 알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한다면 참다운 성공에 이르는 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된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또는 그 어느 일부분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본성으로 보아 여러분 편에 선다. 그렇게 되면 누가 여러분에게 거역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이해하면 천상에도 지상에도 여러분의 성공을 방해할 힘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꿈을 실현하는가? 어떤 영화배우가 자기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소년 시절에 영화배우로서 성공할 것을 꿈꾸고 있었다고 나에게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들에서 건초를 베고 있을 때에도 소를 몰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우유를 짜고 있을 때까지도 나는 내 이름이 스크린에 커다랗게 비치는 것을 끊임없이 상상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하다가 마침내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나는 영화의 엑스트라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소년 시절에 본 것처럼 내 이름이 스크린에 크게 비치는 것을 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항상 상상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하면 그것은 성공을 가져다주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약국을 꿈꾸던 사람이 실현한 이야기. 30년 전의 일인데 내가 알고 있는 젊은 약제사로 일주일에 $40의 고정 급료와 매상에 따른 보수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였다. 25년만 지나면 퇴직금을 받고 물러납니다. 나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자기 자신이 약국을 경영하지 못하는가?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높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꿈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모르며 딸은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대답은 참으로 자기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진실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뜨기 시작하였다. 그가 목표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한 것은 먼저 잠재의식의 힘에 눈뜨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잠재의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둘째 단계는 만일 어떤 생각을 잠재의식에 주입할 수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어떻게든 실현해 준다는 것을 그가 실감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가게에 있는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음속에서 약병을 정리하기도 하고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하거나 몇 사람의 점원이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였다. 그는 또 커다란 은행 예금을 상상하였다. 마음속에서 그는 상상의 가게를 차리고 일하였다. 멋진 배우처럼 그 역할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 이 약제사는 온 심혈을 기울여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게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서 생활하고 행동하였다. 그 결과 재미있게 일이 벌어졌다. 그는 근무처에서 해고되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커다란 체인 스토어에서 얻었고 거기서 그 지역 일대의 지배인이 되었다. 4년이 지나자 자기의 드럭스토어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저축하였다. 그리고 이 가게에 꿈약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거야말로 내가 상상 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가게였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성공자가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잠재의식을 사업에 이용하라. 수년 전 나는 실업가의 1단에서 상상력과 잠재의식의 힘에 대하여 강연한 일이 있다. 이 강연에서 나는 괴테가 어려운 일이나 난처한 일에 직면하였을 때 상상력을 능숙하게 사용하였다는 일화를 지적한 적이 있다. 괴테의 전기에 의하면 그는 몇 시간이고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혼자 자문자답하는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친구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에게 바른 대답을 해주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 친구가 평소의 태도나 말투로 바른 대답이나 적절한 대답을 하는 장면을 상상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 모든 전경을 될 수 있는 대로 현실적으로 또한 생생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 강연에 한 젊은 증권 세일즈맨이 참석하고 있었다. 그는 괴테의 테크닉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억만장자의 은행가와 잘 아는 사이였는데 이 사람은 그가 현명하고 건전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하면서 기뻐해주고 또 좋은 주식을 샀다고 말하면서 칭찬하여 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은행가와 마음의 상상 속에서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는 이 상상 속의 대화를 생생하게 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그것을 신념의 한 형식으로서 마음속에 정착시켜버렸다. 증권 세일즈맨의 마음속에서 하는 대화와 적절하게 통제된 상상력은 고객을 위해 건전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적에 틀림없이 들어맞았었다. 그가 인생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고객에게 돈을 벌어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권하는 대로 투자하여 금전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일에 잠재의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노력하는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자가 되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16세 소년의 이야기. 고등학교에 다니는 소년이 나를 보고 저는 성적이 몹시 나쁩니다. 기억이 좋지 못합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조사해 보니까 이 소년의 나쁜 점은 자기의 선생이나 몇몇 친구에게 무관심하거나 화를 내는 그의 태도에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잠재의식의 사용법과 학업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몇 가지 진리를 하루에 몇 차례씩 긍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과 아침에 잠을 깬 뒤에 하였다. 이것이 잠재의식에게 생각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때인 것이다. 그가 긍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내 잠재의식을 기억의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읽거나 선생님한테서 들은 것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필기시험이든 어떠한 시험을 치를 때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전부 나에게 제시해 줍니다. 나는 모든 선생님, 모든 구부에게 사랑과 선의를 나누어 줍니다. 나는 그들의 성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 소년은 지금까지 경험한 일이 없는 자유를 즐기고 있다. 그는 지금 우등생이다. 그는 끊임없이 선생이나 어머니가 학업상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매매에 성공하는가? 매매의 경우 의식하는 마음이 시전기이고 잠재의식의 발동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발동기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의식하는 마음은 잠재의식의 힘을 눈뜨게 하는 발전기이다. 명확하게 된 소망, 생각, 이미지를
마음의 심층에 보내는 첫째 걸음은 느긋하게 마음먹고 주의를 멈추고 조용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용히 느긋하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되면 외계의 일이나 그릇된 생각에 의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이상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없어진다. 게다가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마음가짐일 때는 노력은 최저로 저하된다. 둘째 단계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현실화된다고 상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을 사고 싶다면 마음의 긴장을 풀고 다음과 같이 긍정하는 것이다. 나의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이상적인 집을 보여준다. 그 집은 중심적인 것이며 이상적인 것이며 훌륭한 환경 속에 있고 내 요구를 모두 갖추어주고 또한 나의 수입에 알맞은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요구를 잠재의식에 인도한다. 나는 그것이 내 요구의 성질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을 알고 있다. 마치 농부가 성장 법칙을 절대적으로 믿고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요구를 풀어놓는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대답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으며 친구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마치 찾고 있던 집과 꼭 알맞은 집에 직접 인도될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기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층에 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신뢰하는 한 대답은 항상 온다는 확신이며 이 사실은 신뢰하여도 된다.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 밖에 재산을 팔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업자와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는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오런드가에 있던 내 집을 어떻게 팔았는가를 이야기해준다. 많은 부동산 업자가 내가 사용한 테크닉을 이용하여 신속히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나는 집 앞에 집을 팝니다 라는 팻말을 세웠다. 다음날 나는 잠들 때 이 집이 팔리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내 물음에 답하여 나는 저 팻말을 뽑아서 차고에 내던질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상상 속에서 나는 그 팻말을 붙잡고 지면에서 뽑아 어깨에 메고 차고에 가서 그것을 땅바닥에 내던지며 농담으로 이제 너하고는 볼 일이 없다고 그 팻말을 보고 말하였다. 나는 일이 끝났다는 실감이 들어 이 일 전체의 마음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날 한 사람이 나한테 1,000달러의 계약금을 내놓으면서 나를 보고 저 팻말을 치워주십시오. 자, 매매 계약서에 대해 상의합시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나는 즉시 그 팻말을 뽑아 차고에 가지고 갔다. 외계의 행위는 마음속의 행위와 일치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없다. 내부와 같이 또한 외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그림에 따라서 생활이라는 객관적인 영사막 위에 비춘다는 뜻이다. 바깥은 안을 비추는 거울이다. 외부의 행위는 내부의 행위에 따라서 일어난다. 집이나 땅이나 그 밖의 재산을 팔 때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천천히 조용히 실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긍정해 본다. 무한한 지성은 이 집을 원하고 있다. 또 이 집을 사서 들어가면 번영할 사람을 나에게 끌어당겨준다. 이와 같은 살 사람은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내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지성에 의하여 나한테 오는 중이다. 이 살 사람은 다른 데에도 얼마든지 있는 집을 보겠지만 그가 가지고 싶어서 사는 것은 내 집뿐이다. 왜냐하면 그의 내부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살 사람도 알맞고 매매 시기도 알맞고 값도 알맞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모두가 알맞다. 내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여 우리 두 사람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대면시켜준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이라든지 그 밖의 재산을 팔고 싶을 때에는 항상 여러분이 팔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 법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올바르게 매매할 때 일어나는 경쟁의식이라든지 의구심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쫓아낼 수 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어떻게 손에 넣는가? 내 강연이나 강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젊은 부인이 있다. 그녀는 3번이나 버스를 바꿔 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강연에 올 때마다 1시간 반이 걸렸다. 어떤 강연을 할 때 나는 사업 관계로 차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 차를 얻게 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내가 강연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험해 보았다. 내 방법을 어떻게 응용했는가에 대하여 쓰고 있는 그녀의 편지 일부를 본인의 허가를 얻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친애하는 머피 박사님, 제가 캐딜락을 손에 넣은 자초지종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강연에 빠짐없이 나갈 수 있도록 자동차가 한 대 필요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실제로 차를 운전하노라면 겪게 되는 체험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쇼룸에 갔더니 세일즈맨이 동승해서 운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수 킬로미터를 스스로 운전하였습니다. 저는 그 캐딜락이 제 것이라고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저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차내 장치를 손으로 만지는 광경을 2주일 이상이나 쉬지 않고 머리에 계속 그렸습니다. 지난주 저는 캐딜락을 타고 선생님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잉글우드에 계시는 저의 백부가 돌아가셨는데 그는 저에게 캐딜락과 부동산 전부를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실업가가 이용하고 있는 성공의 테크닉. 하루에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성공이라는 추상적인 말을 조용히 사용하여 마침내 성공은 자기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한 대실업가가 많이 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기를 보고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성공이라는 말을 지금부터라도 되풀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것이 여러분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잠재의식에 의하여 성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게 마련이다. 여러분은 자기의 주관적인 신념, 이상, 확신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성공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은 가정생활에서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틀림없이 성공자가 되고 싶다고 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당신은 자기가 선택한 일이나 직업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고 싶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쾌적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전부 가지고 싶을 것이다. 여러분은 기원하는 생활에서도 잠재의식의 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자가 되고 싶을 것이다. 여러분은 삶이라는 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업가이기도 하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짐으로써 성공한 실업가가 돼야 한다. 상상력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고 마음속으로 자기가 현실에서 성공한 상태에 들어가도록 한다. 그것을 습관화 시켜보라. 그리고 밤마다 성공감에 젖어 만족하면서 잠에 들면 마지막에는 자기의 잠재의식에 성공의 생각을 씹는 데 성공한다. 자기는 성공하도록 태어났다고 상상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바라던 바와 같이 기적이 일어난다.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점 1. 성공이란 성공한 생활을 말한다. 여러분이 평화롭고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이다. 2.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야 한다. 자기를 참으로 발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가르침을 청해야 한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난다. 3. 자기의 전문 분야를 파고들어 다른 누구보다도 그것에 관해서는 잘 알아야 한다. 4. 성공자는 이기적이 아니다. 성공자의 인생에 있어서의 주요 소망은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5.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참다운 성공도 없다. 6. 성공자는 깊은 심리적, 정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7. 잠재의식 속의 목표를 명확히 그리면 잠재의식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에 의하여 필요한 것이 공급될 것이다. 8. 생각과 실감이 융합하면 주관적인 신념이 된다. 그리고 믿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9. 지속된 상상력의 힘은 잠재의식의 기적을 낳는 힘을 끌어낸다. 10.
일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고용주나 상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승진을 기뻐해주고 있는 전경을 상상하도록 한다. 마음의 그림을 생생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 소리를 듣고 태도를 보고 그것을 전부 현실의 것으로서 느껴본다. 이것을 자주 계속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자주 이러한 것으로 점령시킴으로써 소원이 이루어진 기쁨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11.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기억의 창고이다. 완전한 기억을 얻기 위해서는 자주 다음과 같이 긍정하도록 한다. 내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한테 제시해준다. 12. 집이라든지 재산을 팔고 싶을 때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실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긍정해본다. 무한한 지성이 나의 집과 재산을 매입할 사람을 나한테 끌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곳에 살면 번영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면 잠재의식의 심층에 있는 흐름은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12장. 과학자는 잠재의식을 어떻게 이용하나?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과학자가 많이 있다. 에디슨, 말코니, 캐터링, 포앙칼레, 아인슈타인 등 수많은 과학자가 잠재의식을 이용하였다. 잠재의식 덕분에 그들은 근대 과학이나 산업상에 커다란 공적을 올리는 데 필요한 통찰이나 방법을 얻었던 것이다.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능력 덕택에 온갖 위대한 과학자나 연구가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유명한 화학자 프리드리히 폰 슈트라드니츠가 잠재의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예를 들어보자. 그는 오랫동안 열심히 벤젠의 화학식에서 6개의 탄소와 6개의 수소를 배치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궁지에 몰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칠 대로 지쳐서 그는 그 일을 완전히 잠재의식에 넘겨버리고 말았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그가 런던에서 버스를 타려고 할 때 그의 잠재의식은 의식하는 마음에게 뱀이 제 꼬리를 문 화륜 불꽃과 같이 방글방글 돌고 있는 광경을 갑자기 떠올리게 했다. 이 잠재의식에서 온 대답 때문에 그는 원자를 환상으로 배열한다는 오랫동안 찾고 있던 대답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지금 벤젠환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다. 과학자가 발명하게 된 이야기. 니콜라 테슬라는 가장 놀라운 발명을 이룬 빛나는 전기 과학자이다. 새로운 발명의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오르면 그것을 상상 속에서 만들고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품을 재구성하여 의식하는 마음에 제시하여 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모든 계량의 가능성을 조용히 명상하였기 때문에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완전한 제작품을 기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연구한 것에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상상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은 것은 결코 없다. 20년 동안에 하나의 예외도 없었다. 유명한 동물학자가 문제 해결을 한 이야기. 아가시스 교수는 뛰어난 미국 동물학자인데 그는 자기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은 한결같이 활동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의 미망인이 이 유명하였던 남편의 전기에 쓰고 있는 것을 다음에 소개한다. 돌 표면에 물고기 화석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그것이 선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 그가 2주일 동안이나 노력하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의 일입니다. 남편은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 물고기에 알지 못하던 곳이 완전히 복원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를 포착해서 단단히 기억하여 두려고 하였는데도 그것은 그에게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흔적을 다시 한번 보면 무언가 사라진 비전의 실마리가 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파리에 있는 잘던드 프란트라는 동식물원에 아침 일찍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일로 끝났습니다. 흐릿한 흔적은 여전히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도 역시 남편은 그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만족할 만한 결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잠이 깨자 지난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경험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 사흘째가 되는 밤에 남편은 잠자기 전에 연필과 종이를 침대 곁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침결에 그 물고기가 다시 그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선명하지 않았지만 끝에 가서는 아주 선명해져서 그 동물학적인 특징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선잠을 자면서 남편은 침대 곁에 놓아둔 종이 위에 그 특징을 스케치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남편은 그 밤에 그린 스케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화석에 나타날 리가 없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 특징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닙니까? 남편은 잘던 드 프란트에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를 토대로 돌의 표면을 끌로 잘 깎아가자 거기에 그 고기의 부분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나타난 부분을 보니 자기가 꿈에서 본 스케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손쉽게 그 물고기의 화석을 분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한 의사의 이야기. 몇 년 전에 나는 최초로 인슐린을 발견한 것을 다룬 잡지에 스크랩을 받았다. 그 기사의 요점은 내 기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약 40여 년 전에 캐나다의 훌륭한 내과 의사이기도 하고 외과 의사이기도 했던 프레드릭 번팅 박사는 당뇨병의 피해에 주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당시의 의학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번팅 박사는 실험을 거듭하거나 그 문제에 관한 세계 각국의 문헌을 조사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의 일이다. 그는 지쳐서 잠에 떨어졌다. 자고 있을 때 그의 잠재의식에 의하여 그는 변질한 개의 췌장 도관으로부터 찌꺼기를 추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것이 그 뒤 수많은 사람을 도운 인슐린 발견의 시초였다. 번팅 박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법을 추구하면서 이 문제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그 잠재의식이 그것에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하룻밤을 자고 나면 대답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실망하여서는 안 된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날에 처음으로 하는 기분으로 문제를 잠재의식에게 계속 새겨두어야 한다. 대답이 나오는 것이 늦은 이유의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큰 문제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답을 얻게 되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답은 미래에 있다고 가정하여서도 안 된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답이나 완전한 해결을 얻었다고 믿어야 한다. 러시아의 강제 수용소에서 도망친 이야기. 로탈 폰 브랭크 슈미트 박사는 로켓 연구협회의 일원이요 탁월한 전기공학의 연구자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의 수용소인 탄광으로부터 감시인의 눈을 피하며 확실히 죽음을 당하는 마당에서 잠재의식을 이용하여 도망칠 수 있었다. 다음은 그 요약이다. 그 말을 인용하자. 나는 포로가 되어 러시아의 탄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잔인한 감시인과 오만한 장교, 그리고 날카로운 머리에 회전이 빠른 인민위원에 의하여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심체 검사가 있은 뒤에 각자에게 석탄의 노르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급식은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다시 줄여서 종말에는 무덤에서 휴식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도망칠 것을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이 어떻게든 길을 찾아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내 집은 파괴되고 가족은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내 친구나 옛 동료들도 전사했거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잠재의식을 향하여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가고 싶다. 그러니 너는 그 방법을 찾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사진을 본 일이 있으며 그 건물이나 거리의 풍경 몇몇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밤이면 나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베를린에서 만난 미국인 소녀와 함께 윌셔거리를 산보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 아내입니다. 두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였습니다. 밤마다 빠짐없이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를 미국 차에 타고 여기저기 드라이브하는 장면을 상상하였습니다. 나는 이 상상을 모두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린 이들 그림은 나에게는 강제 수용소의 바깥에 있는 나무만큼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감시반장은 수용원을 정렬시켜 놓고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그가 하나, 둘, 셋 하고 세어가다가 17이라고 불렀을 때 나는 한 걸음 옆으로 비꼈습니다. 17이 내 번호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감시원에 호출이 있어서 1, 2분 정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되돌아오자 그는 잘못하여 내 다음 사람을 17으로 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작업반이 돌아왔을 때 인원은 같았으나 내가 없어진 것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발견된 것은 훨씬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수용소에서 눈치채지 않게 벗어나 24시간 동안 계속 걸어서 다음날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마을에서 쉬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거나 야생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행 석탄 열차를 발견하여 밤에 그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폴란드에 도착한 것입니다. 친구의 도움을 얻어 스위스의 루산을 향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밤 루산의 팰리스 호텔에서 미국으로부터 온 어느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에 있는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올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부부 운전수는 나를 태우고 러시아의 탄광에서 오래도록 그토록 생생하게 상상하던 윌셔거리와 그 밖의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그토록 수없이 보던 건물의 실물을 실감하고 행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목적에 도달한 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고 잠재의식이 주는 기적에 대한 놀라움을 잊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의 풍경을 재건한 이야기. 이 분야의 과학자들은 잠재의식이 전에 일어난 일을 무엇이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고대의 유적이나 화석을 연구하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상상력 속에서 보는 힘을 그들에게 주어 고대의 현장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죽은 과거가 다시 살아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 이러한 고대의 사원을 보거나 고대의 도기, 조각, 도구, 가구들을 연구하여 과학자는 말없이 흘러간 시대의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 과학자는 상상력을 예민하게 집중하고 훈련함으로써 잠재의식의 잠자는 힘을 일깨워 고대 사원의 지붕을 얻고 그 주위에 정원과 연못과 분수를 설치할 수 있다. 화석에도 눈이나 힘줄이나 살이 붙여지고 다시 걷거나 말하거나 한다. 과거는 살아있는 현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엔 시간이나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상력을 훈련하여 제어하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여러분은 고금의 대학자, 대세상가의 동료가 될 수 있다. 잠재의식으로부터 지도받은 이야기. 이른바 어려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든지 문제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즉시 그에 대한 생각을 건설적으로 바꾸도록 한다. 의아심을 품게 되거나 근심할 때는 실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테크닉을 소개하자. 마음을 진정하고 몸을 조용히 하고 몸에게 쉬라고 명령해야 한다. 신체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잘 듣게 되어 있다. 육체는 의사도 주도성도 자기 의식적인 지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신념이나 인상을 기록하는 레코드판이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발동시켜 자기의 문제 해결에 생각을 집중하고 의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쁜지를 상상해 본다. 지금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버리면 그때의 느낌을 맛보고 그 기분에 잠겨보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잠드는 것이다. 잠이 깼을 때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으면 무언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 아마 여러분이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답은 토스터에서 빵이 튀어나오듯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잠재의식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예를 하나 들자. 나는 언젠가 선조 전래의 보배인 귀중한 반지를 잃었다. 나는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그것은 찾을 길이 없었다. 밤에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이 잠재의식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잠이 들기 전에 잠재의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무엇이나 알고 있다. 너는 반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다. 지금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다오. 아침에 갑자기 잠이 깨어지더니 귓속에서 로버트에게 물어보아라 라는 말이 들려왔다. 9살 난 로버트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주 기묘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나는 직관의 내부에 있는 소리가 하는 말에 따랐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 그거요? 친구들하고 정원에서 놀다가 그것을 주웠어요. 내 방 책상 위에 두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줄은 모르지만 아무에게도 그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어요. 신뢰하면 잠재의식은 항상 대답하여 준다. 유언장을 찾아낸 이야기. 내 강연을 출석하고 있는 한 청년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유서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의 두이는 죽은 아버지가 모두에게 공평한 유서를 남겨두었다고 자기한테 밝힌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 유서를 찾아내려고 여러모로 애써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잠자기 전에 그는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잠재의식에게 넘깁니다. 그것은 그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나한테 가르쳐줍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답하라는 한마디로 압축하고 그것을 자장가처럼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그는 대답하라는 한마디와 함께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 이 청년은 아무래도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은행에 가보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가보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둔 커다란 금고가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그의 복잡한 문제를 전부 해결하였다. 여러분이 잠들 때의 생각은 여러분의 내부의 숨은 힘을 일깨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을 팔아야 할지 어떨지, 어떤 주를 사야 할지, 공동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지 어떨지, 뉴욕에 가야 하느냐,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현재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것을 체결하여야 하느냐 어떠냐 하는 문제로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한 경우에는 안락의자나 회사의 책상을 마주하고 조용히 앉아서 다음과 같이 해본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 것을 상기해보자. 작용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고 반작용이 잠재의식으로부터의 해답이다. 잠재의식은 반작용이고 반사한다. 이것이 그 본성이다. 그것은 반발하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한다. 이것이 호응의 법칙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상응해서 대답해준다. 여러분이 알맞은 작용을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의 내부에서 걸맞은 반작용이나 응답을 자동적으로 체험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잠재의식의 지도이며 해답이다. 지도를 구할 때는 알맞은 작용에 대하여 조용히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즉 잠재의식에 내재하는 무한한 지성을 이용하고 있으면 거꾸로 그것이 여러분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이르면 그 뒤에 여러분의 행동 코스는 여러분에게 내재하는 전지전능한 주관적인 지혜에 의하여 지시되고 제어된다. 여러분의 결정은 올바른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적절한 행동만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적절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주관적인 강제 밑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강제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까닭은 잠재의식의 법칙은 강제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가르침을 얻는가? 가르침을 얻거나 적절한 행동을 하는 비결은 올바른 응답을 자기의 내부에서 발견할 때까지 마음속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응답이라는 것은 감정이며 내부에 있는 의식이며 압도적인 예감이며 이것에 의하여 자기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은 그 힘을 충분히 부렸기 때문에 그 힘이 여러분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자기 내부에 있는 주관적인 지혜 밑에서 작용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은 하지 못할 일도 한 걸음 그르치는 일 없이 해낼 수 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쾌적하고 모두 평화로운 것을 알 것이다. 기억해 두어야 할 요점. 1. 모든 위대한 과학자의 성공이나 놀라운 성과는 잠재의식에 의하여 달성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어려운 문제 해결을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전념하면 잠재의식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완전히 해결된 답을 의식하는 마음에 준다. 3. 어떤 문제에 관하여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객관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연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수집한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잠자기 전에 그것을 잠재의식에게 넘긴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결코 없다. 4. 하룻밤 자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다. 그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잠재의식에게 주입하면 마침내 밤이 새고 어둠이 사라진다. 5. 답을 얻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답을 지연시키게 된다. 잠재의식에게는 문제되는 것은 없고 다만 대답만을 알고 있다. 6. 지금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믿어야 한다. 답을 입수하였을 때의 기쁨을 맛보고 완전한 답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맛보도록 한다. 여러분의 느낌에 반응하는 것이다. 7. 마음에 그린 그림은 어떤 것이라도 신념과 인내의 뒷받침만 있으면 잠재의식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 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소원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8.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기억 창고이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의 모든 체험이 기록되고 있다. 9. 고대의 문서나 사원이나 화석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학자는 과거의 현장을 재건하여 오늘날에도 피가 통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의 잠재의식이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10. 해답을 얻고 싶은 소망을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 넘기도록 한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여러분은 그 힘을 의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11. 여러분의 생각은 작용이며 반작용이 잠재의식으로부터의 응답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현명하면 여러분의 행위도 결정도 현명해진다. 12. 지도는 느낌으로써 내부에 있는 의식으로서 압도적인 예감으로써 나타나고 이것에 의해 여러분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내부에 있는 촉각이다.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13장 잠재의식과 수면이 일으키는 기적. 여러분은 날마다 24시간 중에 약 8시간, 즉 전 생애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것은 인생의 냉엄한 법칙이다. 이 법칙은 또 동물이나 식물계에도 적용된다. 수면은 하나님의 법칙이며 우리의 문제에 대한 대답도 대부분은 잠자리에서 깊이 잠자고 있을 때에 온다. 많은 사람들은 낮에 지치기 때문에 몸을 쉬기 위해 잠을 자면 잠자고 있는 동안에 회복작용이 일어난다는 설을 말하고 있다. 잠자고 있을 때 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장도 폐도 모든 중요한 기관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한다.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소화되어 흡수된다. 또 피부는 땀을 분비하고 손톱과 머리털은 쉬지 않고 자란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쉬지도 않으며 잠자지도 않는다. 그것은 항상 활발하게 여러분의 모든 생명력을 지배하고 있다.
잠자고 있을 때 치유가 빠른 것은 의식하는 마음으로부터 방해가 없기 때문이다. 잠자고 있을 때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째서 잠을 자야 하는가? 수면에 관해서 연구해온 유명한 연구자인 존 비게로 박사가 증명한 바에 따르면 밤에 잠자는 동안에도 인상을 받게 되며 또한 눈, 귀, 코, 미각의 신경은 활동하고 있고 뇌신경도 상당히 활발하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잠자지 않으면 안 될 주요 이유는 영혼의 비교적 질이 높은 부분이 초탈에 의하여 우리의 질이 높은 성질과 일체가 되어 신들의 지혜와 예지에 참가하기 위해서라고 쓰여 있다. 비게로 박사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연구 결과 수면의 최종 목적은 보통 생각할 수 있듯이 평소에 노동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나의 신념이 굳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 가운데 수면으로 현상계와 분리되는 시간만큼 균형 잡힌 정신적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수면의 한 형식이 기도다. 여러분의 의식하는 마음은 하루 종일 근심, 투쟁, 논쟁 등에 휘말리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감각 자료나 객관적인 세계로부터 물러나서 잠재의식의 내부에 있는 지혜와 조용히 교류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지도와 힘과 더욱 큰 지성을 받도록 기원함으로써 온갖 곤란을 극복하고 평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서 감각 자료나 일상생활의 소란이나 혼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물러나는 것은 수면의 한 형식이기도 하다. 즉 여러분은 오감의 세계에 대하여서는 잠자고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이다. 수면을 빼앗긴 경우 어떻게 되나? 수면 부족이 되면 여러분은 초조하고 기분이 나빠져서 우울해진다. 전국 위생협회회 조지 스티븐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최저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사람은 더 필요합니다. 6시간 이하로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작용이나 수면 박탈 등을 연구하고 있는 의학자들은 극심한 불면증이 때때로 정신병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신은 수면 중에 정신적으로 재충전되는 것이며 수면은 인생의 기쁨과 활력을 낳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충분히 자지 않으면 안 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사람은 좀 더 수면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 중에서 수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 보고를 하고 있다. 과거 3년 동안에 워싱턴 DC에 있는 월터 리드 육군 연구소에서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실험 대상자들을 4일간이나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험이 행해지고 그들의 행동이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덕택으로 과학자들은 수면의 신비에 대하여 놀랄 만큼 새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친 뇌는 맹렬히 수면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희생으로 하는 것 같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단 몇 시간의 수면 시간을 줄인 뒤에도 순면이라든지 미면이라고 불리는 순간적인 가면을 하는 일이 1시간에 서너 번의 비율로 일어났습니다. 참다운 잠의 경우처럼 눈꺼풀이 내려가고 심장의 고동도 느려졌습니다. 한 번의 순면의 길이는 1초에 몇 분의 1이었습니다. 순면시가 공백인 때도 있었습니다. 심상이나 약간의 꿈으로 가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줄인 수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순면은 다시 빈번히 또한 더욱 길어져서 2, 3초 계속되었습니다. 피험자가 뇌우 속에서 여객기를 조종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 몇 초의 귀중한 미면을 연구한다는 데에는 저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깜빡 졸아버린 수많은 사람이 증언하듯이 이와 같은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면을 빼앗았을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악영향은 인간의 기억과 지각에 대한 것입니다.
수면을 빼앗긴 피험자의 대부분이 받은 정보를 충분히 기억하고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는 일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사나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 고도 등을 잘 종합하여 안전한 착지 활주를 하는 경우처럼 몇몇 요인을 기억하고 거기에 토대를 두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면 수면 부족의 피험자들은 완전히 갈팡질팡하고 말았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지혜가 나오게 한다. 나의 아침 라디오 강좌를 듣고 있던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어느 부인이 나한테 현재보다 2배의 월급으로 뉴욕시에서 유리한 일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이 일을 인수해야 하느냐 어떠냐로 망설이다 잠자기 전에 다음과 같이 빌었다. 내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지성은 무엇이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생명을 지향하고 있고 나에게도 나의 관계자에게도 축복이 되는 당연한 결정을 나에게 제시하여 줄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반드시 나한테 나타나리라고 믿고 거기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장가처럼 이 간단한 기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새로운 일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는 집요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은 그의 내부에 있는 지각이 올바른 것을 증명하여 주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그녀에게 일을 제공한 수개월 후에 파산하였기 때문이다. 의식하는 마음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해서는 옳겠지만 잠재의식은 직관력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것에 따라 그녀에게 충고를 한 것이다. 재난에서 구조된 이야기. 잠재의식의 지혜는 잠들기 전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 그 기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여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예를 보게 될 것이다. 오래된 것으로 제2차 대전 전의 일인데 동양에서 아주 유익한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나는 가르침과 올바른 결단을 구하여 다음과 같이 기원하였다. 나의 내부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올바른 결단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나에게 제시됩니다. 그 대답이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 간단한 기원을 잠들기 전에 자장가처럼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다. 그러자 꿈속에서 그 3년 뒤에 일어날 일이 생생하게 나타났다. 나의 옛 친구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 신문의 제목을 읽고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 꿈에 나타난 신문에 난 표제는 전쟁과 진주만 공격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때때로 생시와 다름없는 꿈을 꾼다. 앞에 말한 꿈은 말할 것도 없이 잠재의식이 드라마를 꾸며서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인물을 나오게 해준 것이다. 또한 경계 신호로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베갯머리에 선 어머니가 여기에 가지 말라, 저기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 경고의 이유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모르는 것이 없다. 그것은 무엇이나 알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하는 마음이 즉시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리로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때로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어머니나 사랑하는 사람의 것과 비슷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경고한다. 그 소리 덕분에 여러분은 거리에서 발을 멈추고 화를 면한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한 걸음만 더 내디뎠더라면 창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머리에 맞을 뻔했던 경우도 있다. 나의 잠재의식은 보편적인 잠재의식과 일체가 되어 일본인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전쟁이 시작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듀크 대학의 심리학 과장인 라인 박사는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을 봄으로써 미리 꿈속에서 생생하게 본 비극적인 사건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대한 양의 증거를 모으고 있다. 내 꿈은 진주만의 비극이 일어나기 약 3년 전에 뉴욕 타임스의 표제로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나는 잠재의식의 강제를 느끼자마자 즉시 그 여행을 취소하였다. 3년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내부에 있는 직관의 소리가 옳았음을 증명하여 주었다.
여러분의 미래는 잠재의식 안에 있다. 여러분의 장래, 즉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결과는 그것을 기도에 의하여 바꾸지 않는 한 이미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장래도 그 나라 사람들의 집단적인 의식 안에 있다.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뉴욕 타임스의 표제에 전쟁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꿈을 나는 꾸었지만 그 꿈에는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다. 그 전쟁은 이미 마음속에선 일어나고 있었으며 전쟁의 모든 계획은 이미 잠재의식이라든지 보편적인 정신의 집단적인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저 위대한 기록 기계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내일의 사건은 여러분의 잠재의식 안에 있다. 다음 주, 다음 달의 사건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도의 심령적인 사람, 천리안적인 사람은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어떠한 재해도 비극도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정해지고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의 정신적인 태도, 즉 여러분의 사고방식, 느낌,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 앞에서 이미 말한 과학적인 기도에 의하여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고 창조할 수 있다. 사람은 어떤 씨앗을 뿌리든 그 뿌린 것을 거두어들이는 법이다. 15,000달러를 번 사나이의 이야기. 내 제자 한 사람이 3, 4년 전에 레이 햄머스트롬이라는 사람에 관한 신문 스크랩을 내게 보내주었다. 햄머스트롬 씨는 피츠버그의 존즈 앤드 라이링 제철 회사의 제강소에서 일하는 아변공이었다. 그는 자기의 꿈 덕분에 15,000달러를 번 것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새로 설치한 강봉 아변기의 강봉을 냉각상에 보내는 것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잘 작동되지 않았는데 기사들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 기사들은 이 스위치를 11, 12회나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햄머스트롬 씨는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여 잘 될 만한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시도한 것이 실패하였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누워서 잠시 선잠을 잤다. 그런데 그는 잠들기 전에 그 스위치 문제의 답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완전한 스위치의 설계가 그려졌던 것이다. 잠이 깨자 그는 꿈에서 본 초안에 따라서 새로운 설계도를 작성하였다. 이 선잠의 꿈 덕분에 햄머스트롬 씨는 15,000달러의 수표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 회사가 그때까지 사원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지불한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자는 동안의 문제를 푼 교수의 이야기. 펜실바니아 대학 아시리어 교수 H.V. 헬프레이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의 일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반지에 붙어있던 것으로 짐작되는 2개의 매노우 조각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성과는 오르지 않고 공연이 피곤하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지칠 대로 지쳐서 잠자리에 들자 다음과 같은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나이가 40살쯤 들어 보이는 키가 크고 여인 니프아의 사제가 나를 사원의 보물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창도 없고 천정이 낮은 작은 방으로 매노우와 루리가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제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22페이지와 26페이지에 각각 게재한 2개의 조각은 함께 붙은 것이고 반지는 아니다. 최초의 반지 2개는 비상의 귀걸이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2개의 조각은 그 일부분이다. 둘을 함께 붙여보면 내 말이 입증될 것이다. 나는 곧 눈을 떴습니다. 나는 그 조각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꿈이 옳았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마침내 풀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기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잠자는 동안에 잠재의식으로 작품을 쓴 작가의 이야기. 로버트 루이 스티븐스는 평원을 넘어서라는 그의 저서에서 거의 한 장을 꿈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다. 그는 선명한 꿈을 보는 사람으로 밤마다 자기 전에 반드시 잠재의식에게
특별 지시를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다. 그는 잠재의식에게 자기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부탁하여 두기로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스티븐스는 저축이 바닥이 나면 잠재의식에 명령하기를 잘 팔려서 돈을 벌 수 있는 재미있고 좋은 소설을 하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의 잠재의식은 훌륭한 응답을 해주었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브라우니들은 나에게 차례로 연속물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창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은 그동안에 이 브라우니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시켜 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덧붙여서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 내가 잠이 깨어 일어나 있을 때에 내 의식이 잠이 깨어 알고 있을 때에 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아도 그 브라우니들이 일어나 있을 때마저 그 일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잠들고 기쁘게 깨어라. 불면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대단히 효과가 있음을 알 것이다. 조용하게 그리고 정성껏 이렇게 한다. 발가락이 쉬었고 복사뼈가 쉬었고 복근이 쉬었고 심장과 폐가 쉬었고 손과 팔이 쉬었고 머리가 쉬었고 얼굴이 쉬었고 내 몸도 마음도 전부 쉬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관한성 있게 모든 사람을 허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건강이나 평화나 인생의 축복을 모두 기원하여 줍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균형이 잡히고 평정하고 평온합니다. 나는 안심하고 평화롭게 쉽니다. 커다란 정수기 내 위에 조용히 덮여옵니다. 내가 내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함에 따라 위대한 정수기 내 전신을 진정시킵니다. 생명과 사랑을 실감함으로써 나는 치유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망토에 나를 감싸고 모든 사람에 대한 선의에 차서 잠듭니다. 밤새도록 평화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나는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병풍이 내 주위에 쳐집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잠들고 기쁨으로 잠이 깹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수면의 기적에서 도움받는 요령 1. 만일 너무 자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이 되면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향하여 일어나고 싶은 정확한 시간을 암시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깨워준다. 잠재의식에게는 탁상 시계가 필요 없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그렇게 해야 한다. 잠재의식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다. 2.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잠자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일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명 기능을 제어하고 있다. 잠들기 전에 자기나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하면 치유는 훨씬 빨리 일어난다. 3. 가르침은 잠자고 있을 때, 또 때로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 주어진다. 치유의 흐름도 또한 해방되어 아침이 되면 신선하고 젊음을 되찾은 것처럼 느낀다. 4. 하루의 노고나 투쟁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는 마음의 활동을 멈추고 여러분에게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지성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평화와 힘과 자신을 준다. 5. 수면은 마음의 평화에도 신체의 건강에도 불가결한 것이다. 수면 부족은 초조, 우울, 정신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은 8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한다. 6. 의학자는 불면증이 정신병의 선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7. 여러분은 수면 중에 정신적인 충전을 한다. 적당한 수면은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나 활력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8. 지친 뇌가 수면을 갈망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고 희생해야 한다. 졸면서 운전한 일이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이다. 9. 수면을 빼앗긴 많은 사람들은 기억이 감퇴되고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당황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질이 멸렬하게 된다. 10. 잠을 자면 지혜가 떠오른다. 자기 전에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자기를 지도하고 지시하여 준다고 확고하게 믿는다. 그렇게 하면 잠을 깰 때 아마 지도가 나타날 것이므로 그것을 기다리도록 한다. 11.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신뢰해야만 한다. 그것은 항상 생명을 지향하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때로는 대단히 선명한 밤의 꿈이나 환상이라는 모양으로 대답하여 주는 경우가 있다. 이 책의 필자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꿈속에서 장래의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을지도 모른다. 12.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며 그것은 습관적인 사고나 신념에 의하여 정해진다. 무한한 지성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안내하여 주는 것,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미래는 훌륭하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며 최선을 믿으면 항상 최선의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13. 만일 여러분이 소설이나 극이나 책을 쓰거나 발명을 착수하고 있다면 밤에 잠재의식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혜와 이성이나 힘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이성적인 소설과 연극 또는 책을 보여주고 어떤 문제라도 완전한 해답이 제시된다고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원하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